반영구 필러를 사용하기 위한 우리 몸의 해박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필러, 특히 그 4세대 아테코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얼굴의 구조, 특히 이제 코를 우리가 시술하게 되면 코에는 이렇게 뼈를 만져보셔야 되고요. 또 연골의 상태와 표면의 불규칙적인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코끝의 그 탄력도와 피부의 탄력도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에 우리가 분포하는 혈관을 보면 주로 이제 내경동맥에서 그 눈 동맥을 거쳐서 도잘, 레이잘 아테리, 콧등 동맥으로 가게 되겠고요. 외측에서는 외경동맥에서는 안면 동맥을 통해서 라테랄 레이잘 아테리, 외측 코 동맥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서로 교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 그 변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시술할 때는 주의를 요하고요. 시술할 때 연골이나 뼈 바로 위에 아주 깊은 레벨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뼈의 각도를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시술을 해서 안전하게 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코끝에는 연골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필러를 시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시술을 하게 되면은 콧등을 이렇게 살짝 높이거나 콧 기둥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매부리인 경우에는 위와 아래쪽에 같이 이렇게 시술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콧등에 대한 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테콜은 PMMA라는 동그란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깥을 콜라겐이, 송아지 콜라겐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테콜라겐이라 해서 알러지가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조작된 콜라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콜라겐이 서서히 흡수가 됩니다. 콜라겐이 흡수가 되면 이 PMMA 입자 사이로 파이브로블라스트와 혈류 또 염증세포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콜라겐을 형성하게 됩니다. 콜라겐을 형성하고 나중에는 여기에 혈류가 자리를 다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조직인 양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서 조직 표면을 보게 되면 PMMA 입자와 있고 주변에 혈류가 있고 또 많은 콜라겐이 형성이 돼서 그것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 주변, 특히 팔자주름은 이와 같이 깊이가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많고요. 또 앞광대 쪽에 있는 지방이 눌려서 이 팔자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 주변에 있는 혈류들을 보면 안면신경에서 올라와서 입술 위쪽 그리고 코끝 쪽으로 혈류를 주고 다시 눈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혈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고 입 주변에서는 이와 같이 안면신경이 얇게 지나가는 와인딩 포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필러를 할 때는 혹시 혈관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진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우리 혈관들이 코로 이렇게 팔자주름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눈 밑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했다가 이렇게 눈 옆으로 가는 이런 변형된 혈관의 형태도 한 30%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밑으로는 혈류들이 이렇게 좌우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깊이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얇게 시술해서 이 혈관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이와 같이 얼굴의 안면신경에는 변이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술을 해야 되고요. 콧등에도 콧등을 가로지르는 인터켄탈 베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에 아테콜을 시술하게 되면 이와 같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육 운동이 많은 부위일수록 지속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자주름의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와 턱을 연결하는 리키츠 라인이 있습니다. 리키츠 라인은
우리가 얼마나 표준적이고 예쁜 얼굴이냐를 알려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턱 부분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우리가 필러를 넣어서 턱을 키워준다든가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밑에 호라이젠탈한 친 폴드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박리 후 아테코를 시술을 해서 이렇게 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입술 위에 결손이 있을 때 교정을 하거나 심지어 요즘은 여드름 형태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과거에 사용했고요. 요즘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미 스마일일 경우에 역시 필러를 넣어서 좀 완화시키는, 이때는 역시 알라 쪽에 보톡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러든 사용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어떤 결함을 말씀드리면 너무 얇게 넣은 경우에 진피에서 너무 깊게 넣으면은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너무 얇게 넣으면 이와 같이 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니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래뉴얼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빈도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길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술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요즘은 쓰지 않지만 과거에는 써서 약간의 노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약간 붉음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작은 그래뉴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1년 후에도 그래뉴얼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해서 바로 좋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바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부작용이 생겨도 어느 정도는 바로 개선시킬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필러라고 말씀하겠습니다.